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증시가 4%가량 하락 마감을 하더니 오늘은 주말 이후 첫 거래일인데 5분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증권 시장이 지금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휴일로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금주 들어서 한국, 일본 등에서 장이 열렸는데 역시 지금 현재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드카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이드카라는 게 원래 경찰차가 위험을 알리는 뭐 사이렌 같은 거 울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권 시장에서는 선물 시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고 사고 파는 것은 현물, 현재의 물건인데 미래에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게 퓨처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선물 시세에서 미리,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런 조건에서는 내가 팔겠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때 난 뭐 내가 컴퓨터에 따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좀 팔도록 해달라는 그것을 컴퓨터상의 프로그램을 아예 알고리즘을 세팅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세팅까지도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그게 5% 이상 떨어진 것이 1분 이상이 속개가 되면 사이드카를 발동하고 5분간은 그 프로그램 매매를 무효화시키는데요. 이게 뭐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선물 거래가 도입된 이후에 발동되는 게 아주 예외적인, 그러니까 IMF 상황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상황 때만 발동이 됐던 거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투자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증권 시장이 코스피지만은 국내 투자가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 유럽 또는 홍콩 등지의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 특별히 주식의 매력이 떨어져서라고는 하는 건 전혀 무관하고요. 지난 주말부터 미국 증시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떨어지니까 아시아에서도 손절을 하는, 좀 빠져나가서 다음 상황을 지켜보자 하는 이런 매도 세력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7% 가까이 떨어져 있고 2,500선도 지금 붕괴가 돼 있는 그야말로 블랙 만데이, 암흑의 월요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6% 넘게 내리면서 2,500선도 붕괴가 됐고 코스닥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5%, 그러니까 선물 프로그램 매매가 5% 이상 떨어지면 발동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6%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해서 미리 세팅을 해놓은 그 프로그램 컴퓨터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코스닥, 코스피 동시에 발령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함께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한때 7% 이상 급락하기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미국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한국 경제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 때문인데요. 일본 도쿄 증시는 한국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우리나라 이 동학 개미들이 상당히 지지를 하면서 한국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일본 도쿄 증권 시장에서의 니케이 지수는 시작하자마자 5%, 6% 그러다가 7% 이상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정신을 차려서 6%대인데 일본 도쿄 시장 많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TSMC라는 반도체 경기 때문에 잘 나갔던 대만정시, 예. 대만정시도 7% 이상 지금 무너져 있는 예.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어떤 거품이 이제 꺼지는 것이 아닌가, 정권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닌 그 공포 때문에 일단 팔고 좀 대기해보자라는 그런 툼의 판매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경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평가인데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 이 뉴욕 증시로부터 시작된 이 주가 하락세가 시작된 그 촉발은 뉴욕 증권 시장인데요. 뉴욕 증권 시장의 지난주에 PMI 지수라는 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 데 이어서 고용 보고서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우리 네.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새벽인데요.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몇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실 그 통계 결과가 신규 고용의 숫자가 11만 명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에 24만 명 정도 늘어났던 게 갑자기 반토막이 났고요. 예. 한 두세 달 전으로 가보면은 신규 고용 숫자가 매월 30만 명 또는 코로나 그 팬데믹이 끝난 직후에는 40만 명, 50만 명까지 늘어났던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갑자기 줄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 비율이 실업률인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저 실업률이 갑자기 4.3으로 올랐습니다. 저것도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3.8, 3.9였거든요. 예. 그런데 총체적으로 볼 때 지금 실업률 4.3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 상황에서 결코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를 얘기하려면 보통 주류 경제학자들의 보통 컨센서스로는 4.5나 4.7 정도는 돼야 예. 경기 침체의 서막이다 이런데 4.3이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가 11만 명 늘어났다는 것도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또한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착륙 또 경착륙 경착륙. 갑자기 경기가 나빠질 때 오는 그 쇼크 그것을 텐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그렇게 연준 제롬 파월이 그렇게 의도해 온 건데 요게 조금씩 줄어들어야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동안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뜨거웠고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뜨겁던 경기가 갑자기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푹 꺼지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공포가 예. 작동을 했지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다라고는 적어도 경제 지표로 볼 때는 여전히 미국 경제는 아주 탄탄하고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과열의 조짐까지도 있지만 급격하게 갑자기 나빠지고 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공포랑 불안감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향후 경기 침체 여부를 전망하는 샤메 법칙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샤메 법칙이라는 게 어떤 법칙이에요? 예, 3회 법칙 하니까 1, 2, 3, 4 뭐 아르비아 숫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SAM이란 SAMHM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여성 경제학자인데요. 연준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이 양반이 경기 침체를 좀 미리 측정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실업률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만은 실업률이 최근 3개월치 평균 실업률이 지난 1년간에 가장 낮았던 것보다도 0.5%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 네. 그때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런 것을 하나의 자기가 개인적인 관측 사항을 이제 발표를 한 게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세간에서 소문을 끈 거는 2019년부터입니다. 주류 경제학계에서는요. 네. 샤메 법칙은 그냥 한 학자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그걸 당장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샤메 법칙은 학문적으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리가 이거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예.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좀 빠지지 않겠냐 했는데 경기 지표들이 좀 나쁘게 나오니까 싸움의 법칙과 비교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싸움의 법칙이 공교롭게도 5.2에서 5.3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가 넘어서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게 경제학자 쌈 박사의 주장인데 지금 0.53이 됐어요.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왔다. 어. 그렇게 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분석의 틀을 도구를 한번 그 과학적인데 좀 비교해 보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싸움의 법칙에 의해서도 예.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데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다. 싸움의 법칙이 0.5가 넘었다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너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확산이 되고 있어 예. 공포에 질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시각도 적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샴의 법칙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 들어보면 지금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공포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신중론 쪽에 좀 가까우신 것 같거든요. 공포를 좀 덜어낼 만한 근거 조금만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뉴욕 증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 뭐 종합지보다도 발행 부수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놀라서 너도 나도 팔고 보자 이러는데 네. 현재의 상황은 우선 거시경제 정책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예. 2.8%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그리고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정 성장률을 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2.8%니까 지금 결코 경기 위축,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런 예.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데도 왜 주가가 떨어졌느냐? 주가가 떨어져서 경기 면보다는 그동안 인공지능 때문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오르면 이게 밸류에이션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 떨어질지도 모른다 해서 높았을 때 팔자라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이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변수만 생기더라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이 어떤 그 오버 밸류에이션에 주가가 너무 오른 데 대한 거기에 대한 공포를 일부 경기 침체 지표하고 맞물려서 한꺼번에 내다 파는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 시각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 주식을 사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세력도 동시에 지금 교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 것은 그만큼 성장률을 좀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좀 올리자고 한 것이니까 나름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갑자기 떨어지면 그러면 경제가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안 된다 생각해서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그러면 경제 지표 지금 좋은 거하고는 관계없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조심은 할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 고용, 총체적인 경제 지표 상으로 지금은 경기 침체는 결코 아니다. 이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증권 시장은 상당히 많이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8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예,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을 해서 실업률을 올렸다면 어떻게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 금리를 언제 얼마만큼 내릴 것이냐.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실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여유만만입니다. 지금 사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도 안 나타나고 휴양지로 휴가 가셨어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아직까지 뭐 금리를 급격히 내려야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연준 회의, FOMC 회의록에도 보더라도 다른 의원들도 뭐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떨어져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 주가 급락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 또 지금 0.25가 아니라 0.5를 내리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변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은 연착륙, 소프트 랜딩, 서서히 이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이 나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덜컹덜컹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덜컥 내려간다면 불안감은 더 정폭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연착륙과 제롬 파월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증시의 최대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 경기 침체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미 연준의 금리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